현재 베트남의 박함서 감독에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베트남 축협은 당황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존 말고도 전혀 예상 못한 국가도 박항서 감독의 거치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기존에 알려진 중국과 태국 외에도 다른 세력도 합세한 걸로 보이는데요. 베트남 축협은 이 가운데 간을 보다가 오히려 크게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베트남은 최근 동남 아시안 게임의 우승으로 전역이 달궈지며 나라 전체가 들썩인 바 있습니다. 베트남 U22 축구 대표팀이 태국과의 결승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U22 정도의 경기는 다소 관심이 떨어지지만 베트남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당 경기에는 베트남의 국가 원수인 응유엔 수엄프 국가 주석까지 참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으며 꽉 찬 경기장은 물론 길거리까지 응원으로 도배되며 승리를 기원했다가 결국 우승까지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선 태국과 베트남 언론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당시 베트남을 결승에서 만난 태국의 알렉산드레 감독은 박항서호의 베트남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라면서 박항서호가 준비를 잘해왔으며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에게도 간신히 이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자 일부 태국 언론은 박항서 감독이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면서 그런 지도력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태국은 박항서 감독을 태국 감독으로 부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차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게 신경 쓰였는지 베트남 복수의 언론은 서둘러 박항서 감독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베트남 언론 야는 박항서 감독이 눈물을 흘린 것 같다며 감동의 승리라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매체 파푸르투아는 박항서 감독이 U22 팀을 이끌고 우승한 것은 기적이라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사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비해 나을 것도 없지만 오직 박항서의 전술로 승리했다면서 박 감독이 천재적인 전술가라며 전술적 승리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끝으로 박항서는 23세 팀과 작별하게 되었다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박 감독은 최근 베트남 매체 탄 니엔과의 인터뷰에서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다시 획득하면서 2연패를 한 뒤에 거취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박 감독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완료된다며 베트남이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박 감독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축구하는 마지막이며 아내에게 금메달을 보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만남과 이별로 가득 차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축구에 최선을 다하겠고 베트남 사람들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라면서 베트남 축협과 이제는 공식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베트남 축협과 계약이 만료되어도 베트남 클럽 청소년을 지도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이 돈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 베트남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감독이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종종 기자회견 등의 베트남 기자들 질문 때문인데 과거 컵 경기가 끝나고 베트남 언론이나 기자들은 이제 돈 많이 벌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거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박 감독의 연패를 당하고 월드컵 예선을 탈락해도 연봉이 높다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박 감독이 돈과 상관없이 베트남에 남아 청소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런 인터뷰가 나오자 박 감독이 베트남에 미련이 남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본래 베트남 축협은 2022년 초반에 박항서 감독의 장기 계약을 추진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을 월드컵 예선에서 3대1로 격파하면서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예선 승점 3점을 안겼고 이로 인해서 박항서 감독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이야기가 다방면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축협은 즉시 박항서 감독과의 자리를 만들어 장기 계약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했던 장기 계약은 나오지 않았고 단기인 1년 계약에서 더 이상 갱신은 안 된 것인데요. 본래 박항서 감독은 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에서 거액 연봉을 제시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지난 1, 2년간 동남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걸로 보이며 태국 국가대표팀이 공석이 되면서 베트남과 계약 만료 시 내년엔 태국 대표팀으로 부임된다는 이적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 감독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연봉 때문이었는데요. 2019년 당시 박 감독의 연봉은 약 24만 달러인 3억 원 수준으로 한국 누리꾼들은 매우 낮은 처우로 여겼습니다. 또한 2019년에 2+1년 형식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 뚜오이째는
박 감독의 실질 재계약 연봉이 약 11억 원 가량이라며 태국과 비슷하다면서 충분히 동남아 최고 수준이라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감독의 성과에 비해 연봉 자체가 어찌되었든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병인 중국이 등장했는데 중국은 해외 유명 감독을 초빙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합니다. 히딩크 같은 경우 연봉 50억 원에 중국의 올림픽팀 감독을 계약했고 그 전에 마르첼로 리피 감독은 무려 300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중국 축구협회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히딩크 감독 등 외국 감독이 과연 중국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히딩크 감독은 중국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연봉은 비싼데 성적은 안 좋다며 비평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팀은 박항서의 베트남에 2대0으로 패배해버렸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은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베트남이 압도했으며 중국 축구협회는 충격을 받아 히딩크를 경질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중국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중국 축구 체계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중국 말도 나름의 일리는 있는 게 연봉이 20배는 싸다는 박항서 감독, 게다가 겨우 베트남에 패배했다며 이럴 바에야 박항서 감독을 데려오는 게 낫다는 의견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에 3대1로 패배하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동남아급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고 또한 무조건 외국 감독이 답이 아니며 박항서 감독같이 바닥에서부터 실력을 올려줄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베트남에서 몇 억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박 감독의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천수의 중국 축구가 못하는 이유로 기초가 부족하다는 영상에도 매우 공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축구협회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시진핑이 축구에 등을 돌리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으로 이번 중국이 월드컵 예선을 탈락하자 분노한 공산당 최고위급 위원들이 아시안컵 개최권까지 반납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축구 굴기를 포기하게 되면 중국 축구협은 돈줄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협회는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박항서, 신태용, 김판곤 감독 등이 대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국가대표팀에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박항서 감독을 초빙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외에 한 국가가 또 등장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움직임이 보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일부 매체들은 베트남 박항서 감독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찍혀세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신태용 감독을 박항서 감독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국내 팬들은 인도네시아도 베트남과 비슷하게 뒤통수를 친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스즈키컵, 준우승 등 인도네시아에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이제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박항서 감독이 제격이며 국가대표팀과 U23을 맡아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최고의 감독으로 선정하며 치켜 세웠는데 그새 변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베트남 축협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청소년 지도 등 어찌되었든 베트남에 남아있을 거라 판단했으며 연말에 스즈키컵에서 어떤 활약을 보이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지 간을 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베트남 축협은 박 감독이 스즈키컵 우승을 하면 다시 1년 계약으로 박 감독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베트남에 시달린 데다가 동남아 및 중국까지 고연봉을 제시하며 나오게 된다면 박항서 감독이 내년에는 홀가분하게 베트남을 벗어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 감독도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 직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베트남 축구 현실을 간접 언급했습니다. 이번 U22 팀을 이끌면서도 베트남은 제대로 이정 감독과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고 박항서 감독은 그냥 팀을 넘겨받아서 아무런 도움 없이 하드 캐리하며 우승까지 해냈던 것입니다. 한국 누리꾼들도 만약 중국에서 20-30억 이상을 제시한다면 베트남에서 수년간 감독한 것과 비슷하다며 말로만 장기 계약 얘기를 꺼냈다가 실제로 간을 보는 듯한 베트남 축협 말은 더 이상 듣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 감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베트남 현지와 동남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감독직을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